감사원이 올해 자체 감사활동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북 지역 기관들의 성적표도 공개됐습니다. 장기철 전 민주당 정읍시 지역위원장이 정읍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디지털 테마파크와 리조트, 호텔 등을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정읍한 유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남원시 청렴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원시는 종합청렴도에서 3년 연속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우주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국가 핵심 기술 역량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만 2,500억 원에 이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감사원이 올해 자체 감사활동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북 지역 기관들의 성적표도 공개됐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 등은 최고 등급을 받았지만 일부 시단위 지자체는 양호와 보통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원은 올해 전국 480여 개 기관의 자체 감사 활동을 심사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전북도와 교육청, 익산시가 A등급을 받으며 감사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제시에 무단으로 점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점 사용료를 환수하도록 행정상 시정 조치하고 이런 데서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라고 감사원에서 평가해서 그렇지만 군산시와 남원시, 정읍시는 B등급, 전주시와 김제시는 C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감사원은 A등급을 우수, B등급을 양호, C등급을 보통, D등급을 미흡으로 정합니다. B등급은 기본은 충족했지만 더 높은 성과를 위해 제도적, 실무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C등급은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미흡 단계로 떨어질 수 있어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인구 30만 명이 안 되는 군 단위 지자체는 2년에 한 번씩 평가하기 때문에 올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작년과 달리 중점을 둔 부분은 감사 기부의 독립성과 인프라 개선 노력, 감사 보고서 품질 향상에 중점을 이번 결과는 각 기관의 내부 통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부 지자체가 평균 수준에 머문 건 아직 과제가 많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감사원은 우수 사례를 공유해 제도 개선과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일부 지자체는 내부 통제를 강화해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시 청렴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했는데 남원시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종합 청렴도 모두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남원시는 종합 청렴도에서 3년 연속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남원시의회도 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장기철 전 민주당 정읍시 지역위원장이 정읍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디지털 테마파크와 리조트, 호텔 등을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정읍한 유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철 전 민주당 정읍시 지역위원장이 2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읍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 전 위원장은 정읍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내년이면 인구 10만 명선이 무너지는 정읍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정읍시장 출마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내년이면 인구 10만이 무너집니다. 이미 완주에게 추월당했습니다. 50년 전 28만 도시로 전라북도 1위,
전국 7, 8위였던 정읍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몰락했습니다. 장 전 위원장은 정읍시가 인프라를 깔고 민간이 디지털 테마파크와 리조트, 호텔 등을 짓는 민관 협동의 정읍한 뉴딜 정책을 추진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읍역에서 내장사까지 12km 구간을 미디어 아트로 조명해 밤에도 걸을 수 있는 빛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쌍화차 거리 광장 조성, 역사 관광벨트 개발, 농축산 엑스포 유치도 약속했습니다. 정읍역 주변에 공연시설을 갖춘 컨벤션 센터와 맛집 거리를 조성하고 정읍 전변에 AI 카페촌을 건설해서 신세대 관광 취향을 저격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세계 농민대회와 농축산 엑스포를 유치해서 1천만 정읍 관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장 전 위원장은 폐목재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가동을 허용하지 않고 청정도시 정읍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장 전 위원장은 재경도민회 수석 부회장과 서울종합예술대학교 초빙 교수를 역임하고 김대중재단 정읍지회장과 정읍수제점 보존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우주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지역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정읍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주 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구축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정읍 첨단산단 내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 항공우주산업의 국가 핵심 기술 역량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만 2,500억 원에 이릅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마련 단계부터 우주방사선 신소재 부품 테스트베드의 국내 구축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준병 의원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인근에 그런 업체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업체들이 잘 구성되면 우주 방사선용 첨단 시설의 클러스터적인 기지로 우리 정읍 지역이 새롭게 출범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 용역이 완료되고 최종 사업 확정이 이뤄지면 오는 2028년 첨단 산단 일대에서 착공이 이뤄지고 2, 3년 후 연구시설 구축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 용량 변경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하자 환경단체가 전북도에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김제 폐기물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A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폐기물 매립 용량 변경 신청 불승인 처분 무효 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지난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전북도는 A 폐기물 처리 업체의 매립 용량 6배 확대 등을 담은 개발 실시 계획 변경안을 불승인했는데 법원의 이 처분이 무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체는 1심 재판부는 환경적 쟁점의 중요성을 인정해 전북도의 판단을 존중했지만 2심 판결에서 뒤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북도의 상고 후 환경적 위험성과 특혜 문제에 대해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6.3 공천룰을 두고 전북 지방선거 후보들의 아전인수격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일부 지선 후보들이 부적격, 간가산 기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마치 상대 후보가 컷오프 혹은 공천심사,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것처럼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 특성을 언급하면서 행정과 정치 영역은 다른 것이라며 정치 영역은 행정 영역에 비해 자율성 범위가 넓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6.3 공천룰 심사 기준에 포함됐지만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실제 적용은 후보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는 6.3 공천룰에 대해 살인, 마약류 범죄 등 강력범,
성폭력 범죄 등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을 제외한 부적격, 감가상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성평가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정한 상습 탈당 경력, 공천 불복자,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등을 모든 후보에게 일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탈당 경력이 있는 후보라도 민주당 요구에 따라 복당이 이뤄지면 공천심사, 경선에서 감점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무소속 신민 임실군수를 제외한 13개 시군 자치단체장 중 절반 이상이 민주당 탈당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지역 고유의 농법과 문화를 간직한 정읍지왕농업 시스템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20호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정읍지황농업 시스템은 볏짚을 활용한 종자소득과 여러 작물을 번갈아 짓는 윤작농법을 계승한 숙지황 제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는 향후 3년간 지원받는 14억 원으로 지확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 관련 자원 조사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은 지역 환경과 사회, 풍습에 적응하며 형성된 유무역의 농업자원 중 보전 가치가 높은 것을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조선 전기부터 이어온 정읍지왕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쾌거입니다. 앞으로 3년간 확보된 예산을 투입해 전통 농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지역 경제와 연계해 산업적 가치까지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고창 지역 보훈단체의 수건이었던 보훈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창군은 23일 고창읍 성산로에 들어선 고창군 보훈회관에서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고창군 보훈회관은 총 사업비 49억 5천만 원을 들여 1,418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됐습니다. 내부에는 보훈단체 사무실과 상담실,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는 카페가 마련돼 보훈가족과 군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보훈가족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보훈의 가치를 배우고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상징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올해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우수의원으로 뽑혔습니다. 이 상은 지방의회의 정책 능력과 성과를 평가해 뛰어난 의원에게 주어집니다. 이 의원은 시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의정의 기준은 언제나 시민의 삶이라며 앞으로도 남원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실의 대표 겨울축제인 임실 산타축제가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 프로그램이 크게 늘고 걸그룹 라이썸 같은 인기 가수 공연도 준비됩니다. 빙어잡기와 눈썰 매장 등 겨울 체험거리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기념 촬영 장소, 다양한 지역 먹거리까지 마련돼 즐거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임실군 관계자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가족과 함께 따뜻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체험을 즐기며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특별한 겨울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임실군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셔틀버스를 늘리고 교통요원 400여 명을 배치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